계란 매일 먹으면 생기는 일. 대부분 모르는 7일 후의 변화. 매일 먹는데 왜 더 피곤해질까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점심에 닭가슴살, 저녁엔 단백질 쉐이크. 이렇게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는 60, 70대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니까 단백질은 꼭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TV에서 유튜브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피곤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소변색까지 짙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은 결코 소수의 고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챙겨 먹는 시니어들이 오히려 단백질 과잉 또는 흡수 불균형으로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70대 남성은 하루에 고기 한 덩어리, 계란 2개, 단백질 보충제까지 꼬박 챙겼지만 3개월 후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여성 시니어는 건강식을 한다며 두부, 청국장, 계란을 매 끼니 챙겼지만 소화가 안 되고 늘 더부룩한 속 때문에 병원을 찾은 끝에 간 기능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맹신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나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에서는 단백질은 곧 면역력, 단백질이 노화를 막는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해답이라는 자막이 넘쳐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양과질 흡수력,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섭취 방식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고 신장 기능은 떨어지고 소화효소는 약해집니다. 즉 젊을 때처럼 고기나 보충제를 먹는다고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넘치면 간에서 분해되고 남은 질소 노폐물이 신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수분이 부족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면 소변에 단백뇨가 생기고 지속되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지 않고 얼굴이나 다리에 붓기가 생기거나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얼마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엔 단백질 섭취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많이 먹었는데 왜 더 아플까? 많은 시니어들이 단백질이 건강식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부터 삼시세끼 고기나 계란을 꼭 챙기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운동 안 해도 단백질만 잘 챙기면 근육이 유지된다는 잘못된 믿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단백질을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령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저지방 고기와 단백질 쉐이크를 챙기던 60대 중반의 남성은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가스참,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되면서 독소가 생성되는 장내 부패 현상이 나타났죠. 즉 좋은 걸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하루 3끼에 매번 콩, 두부, 청국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던 70대 여성의 경우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과잉되면서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백질 보충제는 전혀 먹지 않았지만 문제는 좋은 단백질이라 믿고 맡기니 너무 많은 양을 챙겨 먹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양 불균형과 간의 과부하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백질이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로 잘못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 심지어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몸 전체의 구성 요소이지만 이 모든 기능은 필요량 안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것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노폐물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특정 장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은 단백질 대사 후 나오는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단백질을 과도하게 공급하면 정말 빠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두세 번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거나 고기를 몇 끼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한 시니어들 중 일부는 수개월 내에 단백뇨, 부종, 고요산 혈증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 믿고 했던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단백 식사를 이어가면 간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부산물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체내에 쌓이면 두통, 혼란, 식욕저하, 메스꺼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성 뇌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죠. 고기를 먹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시니어들은 이 부분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흔한 실수는 단백질 보충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지켜주는 마법의 가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보충제에 포함된 분리유청단백, 가수분해 단백 등은 순도는 높지만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장이 받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나트륨, 인산염, 합성감미료까지 더해진 제품들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간, 신장, 심혈관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단백질 섭취가 되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결코 나쁜 영양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위장과 간,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보충제가 아닌 음식에서 얼마나 흡수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섭취해야 내 몸에 맞는 걸까? 답은 단순히 많이가 아니라 맞게 먹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단백질 섭취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섭취량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간과하는 부분인데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신체 조건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성인의 단백질 필요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제시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에서 1.2g 정도까지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서가 있습니다. 신장질환자, 간기능 저하자, 당뇨병 환자는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하며 의료진과 상의하에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70세 남성의 경우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60g 전후입니다. 삶은 계란 1개의 단백질이 약 6g, 닭가슴살 100g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므로 계란 1개, 닭가슴살 100g, 두유 1팩,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하죠. 문제는 여기에 보충제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하루 90에서 100g 이상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과 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흡수력입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화하고 흡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가 떨어지는 시니어들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에 고기 150g을 먹는 대신 아침엔 두유,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생선구이나 계란을 섭취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고령자는 고기류보다는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과 저지방 단백질을 중심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 청국장, 달걀, 저지방 우유, 흰살 생선 등은 소화 부담이 적고 필수 아미노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 흡수율도 매우 높아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하루 2개 이상은 피하고 되도록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운동과 병행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은 결국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반대로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걷기,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면 단백질의 근육 전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째, 보충제 선택 시에는 꼭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순도 높은 단백질보다 복합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나트륨, 인산염, 인공 감미료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에도 절대 하루에 1회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수분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고 이를 배출하려면 신장이 충분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난 날에는 기본 권장량인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꼭 챙겨 마셔야 신장이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가 본질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 기준은 달라져야 하며 그 기준을 모르고 남 따라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을 잘 챙긴다고 생각해도 우리 몸은 늘 먹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단백질처럼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잉도 부족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는 몸에서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백질이 부족할 때의 신호부터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근육 감소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흔들리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미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체내 회복 및 유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모자라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주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감기나 염증 질환이 자주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 출혈이 쉽게 나타나는 것도 단백질 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탈모와 손톱 깨짐, 피부 탄력 저하도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 손발톱, 피부는 모두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섭취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그곳부터 티가 납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푸석해지며 손톱이 자주 갈라지고 쉽게 부러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며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만 여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나죠. 반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의 신호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과 암모니아가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장애입니다. 위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트림이 많아지며 변이 악취를 동반할 경우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입에서 쓴맛이 날 때는 야간 동안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로감과 무기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간에서 해독되며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질 경우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집중력 저하, 두통, 기억력 감퇴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역시 단백질 과잉 섭취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산물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어야 하는데 지나친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단백뇨, 고혈압, 부종, 소변 거품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쉽게 붓거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고 잦은 야뇨가 나타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거나 근육이 증가하는 듯한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수분 감소나 염분 조절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이나 혈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통풍 증상도 단백질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렇듯 단백질은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생명력을 잃고 과잉되면 독소가 쌓여 장기 손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단백질은 좋은 것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가지 이것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내 몸에 맞게, 내 일상에 맞게 실천하는 루틴을 만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계산이나 식단 계획 없이 단 하루 한 가지씩만 바꾸는 루틴으로 구성했습니다. 1일차 단백질 식품 하루 4등분하라. 지금까지 한 끼에 몰아먹던 단백질 식품을 아침, 점심, 간식, 저녁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삶은 달걀 1개, 점심엔 두부 반모, 오후 간식으론 플레인 요거트, 저녁엔 흰살 생선 1조각.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소화 부담은 줄고 흡수율은 올라갑니다. 2일차 먹는 양보다 먹는 시간을 신경 써라. 단백질은 운동 직후 또는 하루 활동량이 많았던 시간대에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아침에 걷기를 한다면 걷고 나서 30분 안에 계란이나 두유를 섭취하는 습관만으로 단백질의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3일차 가공 단백질보다 자연식 위주로 구성하라. 단백질 보충제나 소시지, 햄 등 가공식품을 줄이고 두부, 달걀, 생선, 콩류 등 자연식으로 대체해보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인공 감미료와 나트륨이 많은 보충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일차 단백질 섭취량 체중 기준으로 계산해보라. 자신의 체중에 1.0을 곱해서 단백질 기준치를 구하세요. 예를 들어 60kg이면 60g 전후. 그리고 하루 식사에서 내가 먹는 단백질 식품을 살펴보며 초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간단히 점검해보세요. 5일차 하루 물 8잔 단백질 대사의 필수 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도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선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먹은 날엔 2리터 가까운 물 섭취가 필수이며 소변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6일차 근육 자극 없인 단백질도 무의미. 단백질은 쓰지 않으면 지방으로 저장될 뿐입니다. 가벼운 스쿼트 10회,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 제자리 걷기 3분만으로도 근육은 자극됩니다. 운동 후 단백질 흡수율은 최고조에 달하니 짧은 운동 후 두유 1팩, 삶은 달걀 1개를 습관화하세요. 7일차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라. 실천 일주일 후 아침 기상 시 피로감, 소화 상태, 변의 색과 냄새, 손톱 상태, 머리카락의 윤기 등을 체크해보세요. 몸은 단백질 섭취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당신의 루틴 변화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줍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단 한 가지씩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걀 1개를 삶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 단백질 루틴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가족, 친구,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단백질은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생명을 바꿉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